조국 후보자와 그 부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가 한창인데, 정 교수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3일 날 그 검찰이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의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PC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PC의 행방을 찾아서 검찰이 한국투자증권 김모 씨가 갖고 있다는 걸 밝혀내고, 네. 그 PC를 이제 입수를 하게 됐는데, 네. 그 PC를 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최성해 총장의 직인 파일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의심을 검찰이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그 이제 검찰이 위조라고 보는 그 표창장이, 네. 총장의 그 허락 없이 직원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를 이제 그 정 교수가 딸에게 줘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에 사용했다고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이 파일이 그 PC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아예 그 직인을 허락을 받고 받아오는 절차 자체가 없고, 아예 정경심 교수가 그 PC 안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그 직인 파일을 붙여가지고 출력한 다음에 그걸 표창장이라고 딸에게 준 거 아닌가, 이제 네.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제 정 교수는 그렇지 않다. 그 파일은 직원들이 학교 행사나 여러 가지 때문에 메일을 많이 주고받는데 그 안에 아마 들어있었던 것 같고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검찰의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위조 문제는 단순한 뭐 착오나 절차상 이런 거를 빠뜨린 이제 소극적 그 위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예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걸 한 것이 아니냐. 특히 딸뿐만 아니라 아들도 지금 그 표창장을 받은 의혹이 있고, 네. 이 표창장에 대해서도 지금 최 총장은 모르는 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직인 파일이 사용됐다면 이 문제는 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청문회 당일, 청문회가 종료되기 직전에 기소한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 구정차장. 네. 자, 이 문제의 PC, 이 PC는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함께 반출했다가 그 직원이 네.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PC에서 발견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칫하면 이 PC에서 발견된 이 총장의 그 직인 파일이 네. 이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최성해 총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직인이 날인된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딸은 그 표창장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군가가 중간에서 매개를 해준 것이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었는데, 마침 그 어머니인 정경심 그 교수의 컴퓨터에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위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이 밝혀진다라면 상당히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PC 속 총장 직인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내용부터 일단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김광진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이 페이스북에 이 정경심 교수의 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어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저는 동양대학교 정경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앞서 좀 잠시 우리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나는 모르는 일이고, 어허. 그러니까 내가 그 영재교육센터장이랑 교수로 일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여러 파일을 받았는데, 아하. 그 와중에 음. 이 직인 파일이 같이 들어온 것 같다. 어떤 그렇군요. 경로로 내가 내 컴퓨터 네. 저장됐는지는 나는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파일이란 게 뭐 컴퓨터 다 쓰셔서 아시겠지만 파일 속성 보면 이게 언제 저장된지도 시간도 나올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메일 같은 거 받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장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동 저장되는 경우랑 제가 이 파일을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느 폴더에 저장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저장되는 폴더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직인 파일이라고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하면 제가 임의로 저장을 한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저장되면 다른 파일에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폴더에서 이게 발견됐는지를 보면 네. 정말 정경심 교수가 자기도 모르게 직원들한테 받은 이메일 처리하다가 자동 저장된 건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은 건지는 그 파일의 속성하고 어느 폴더에 저장됐는지 보면 바로 나오는 거죠, 이건. 검찰이 네. 그거 파악하는 게 어려울까요? 네. 진실의 순간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피고인 신문이 됐죠. 정경심 교수의 주장과 검찰의 혐의점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자,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김광진이라는 네. 현직 정무비서관이잖아요. 네네. 이 정경심 교수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의 어떤 해명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했다. 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뭐 지금 우리 민주당 진영에서는 뭐 조국 후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호를 하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이 많지요. 네. 예, 많아서 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청와대에서 어쨌거나 공직에 임하고 있는 사람이 네. 많은 권한이 위임받은 사람이 이것을 어떤 특정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인으로서는 조금 네. 너무 나간 행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모든 논란은 결국은 어디에서뿐이 못 밝히냐면 이제는 검찰에서뿐이 못 밝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너무 이렇게 SNS나 여론이 한쪽에서 너무 정보를 주는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청와대에서 공직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만약 하려면 그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네. 김광진 전 의원도 함께 하는 또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올렸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아까 검찰이 모든 걸 밝히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예. 이제는 상대 쪽도 그리고 보수 진영 쪽도 진보 진영 쪽도 이제는 검찰의 수사를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는 모드로 바꿔가기 위해서 서로 자중시키는 책임 있는 분들은 그런 모드로 전환하면 좀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청문회 준비 기획단이 해체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부장차장. 네. 네. 그러니까 청문회 준비 기획단에서 정경심 교수의 입장을 뭐 밝혔다면 그럴 수 있겠다. 조 네. 후보자의 이제 아내니까. 그렇죠. 뭐 아니면 그것이 어려웠다라면 이인걸 과거 이 민정수석실 특감 반장을 지금 이 정 교수가 개인 이 변호사로 지금 선임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도 충분한 그러네. 일인데. 변호인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약간 상식적이지 않고 이 우리나라 어떤 이 시스템도 조금 어긋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하고 어떤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은 개인으로서 방어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청와대 정무라인, 특히 현직 비서관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렇게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졌는데 유독 동양대 총장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통화한 그런 것도 밝혀졌고 결국 정 교수와 조 교수가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 설명했듯이 직접 여러 차례 물론 조국 후보자는 딱 한 번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주장이 충돌되고 있지만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회유를 했다 이런 정황까지도 조금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 이제 4일을 저희가 돌이켜보면은 네. 그날 아침 7시 35분에 정경심 교수가 처음으로 최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조국 후보자를 바꿔줬다는 거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통화를 했고 아마도 이제 정경심 부부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부부가 최 총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마도 결과가 여의치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김두관 의원이 전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전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개별 사건을 놓고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전화할 수도 있고 네. 조 후보를 바꿔줄 수도 있겠다.
또 김두관 의원이 뭐 그 학교 출신이니까 전화할 수도 있겠다. 유시민 이사장도 뭐 잘 안 되니까 전화할 수 있겠다. 개별로 놓고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4일 오전에 뭔가 그 최 총장을 상대로 한 어떤 여권 전체에 어떤 그 압력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그때가 언제냐면은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있고 그 이전에 그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되느냐 소환이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권에서 총력전을 펼치면서 그런 시도를 했을 수 있고 그 시도가 지금 우리 그 하 앵커가 얘기한 대로 단순한 그 회유 정도일 수도 있고 또 최 총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엄청난 압력일 수도 있고 강요일 수도 있고 이렇게 누가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나중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선희 총장 역시 물론 야권에서는요 최선희 총장을 어떤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부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좌절됐는데 모처에서 조국 후보자의 진술을 듣고 상당히 실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진짜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끄고 싶을 만큼 내가 보기 싫다고 하는 말이 총장님 우리 이뻐해 주시잖아요. 이를 봐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일단은 이걸 들어보고 해야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지. 여당에서 이렇게 공세를 강하게 펼쳤는데 야당에서는 청문회 당일 6일이죠. 6일 청문회 당일 자, 이 동양대 총장상 의혹 별거 아니다. 동양대 총장상 그 비슷한 것 여러 개가 있고요. 또 1년 번호 다른 것 부지기수로 많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영주시나 아이들 글짓기 표창장이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1번이 아니에요. 2018년 매수로 나갑니다.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1년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거는 오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데? 자, 여러 가지가 있고 오기냐 위조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 언뜻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어느 분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주장이잖아요. 김종민 의원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18개가 본인이 확인했다는데 그건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게 진짜 있다면 정경심 교수의 이인걸 변호사가 그거 아마 제출하겠죠. 검찰에. 이렇게 여러 양식들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이 저 동양대대 제출 양식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게 위조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건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오기.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감사장이나 김종민 의원실에서 뭐 의원실 명의로 사실은 뭐 지역 구민들한테 감사장이나 이런 거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저렇게 오기 하나요, 날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나갈 때 자료하고 다 대조. 제일 중요한 게 이름, 날짜, 이거 뭔가를 특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 그걸 오기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저는 그 오기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왜냐하면 공식 물자를 발급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글쎄요. 김종민 의원의 저 얘기를 나름대로 정경심 후보가 방패로 검찰의 칼끝을 좀 피해보려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서 위조죄라는 게요. 지금 굉장히 떠들썩한 이런 문제가 돼서 그렇지 수사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요? 2개만 있으면 돼요. 위조된 문서 원본. 그거 지금 부산대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경찰이. 네.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자의 진술. 그러니까 여기서 명의자 누구죠? 동양대학교 총장 최서해 총장입니다. 네. 명의자가 내가 안 찍었는데 내가 찍으라고 권한좀 위임한 적도 없는데 난 이거 모르는 건데 요 진술. 그다음에 그렇게 한 문서 원본 이게 있으면 그냥 기소 유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려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 수사에 대한 칼끝을 정경심 교수가 피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열변을 토한 그 원본은 사실 6일 청문회 때 어쩌면 공개될 뻔했어요. 그리고 실제 박지원 의원이 휴대전화 안에 넣어뒀던 바로 그것이 원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그 서류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에서 가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법적인 판단을 해서 그 실제 어떠한지를 비교해 볼 것이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서 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법원 수사기관이든 어디든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 그걸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공개를 한다는 게 저희 딸아이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방어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어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방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김상일 평론가. 예. 이렇게 본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자 이거 보세요 하면 끝날 일을 왜 저렇게 안 하죠? 그렇죠. 가장 강한 거는 팩트죠. 그렇죠. 사실로 말하면 사실로 말하면 나머지 주장들은 다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부산대학교에서 압수한 표창장이 네. 원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원본이 아니다. 흑백 네. 사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현장에서 보여준 것은 칼라로 돼 있어서 칼라로 돼 있고. 이게 그러면 도대체 원본이 어디 있는 거냐? 아하.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보여준 걸 가지고 그 청문회장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유출한 거 아니냐? 아하. 이런 논란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검찰이 뭐라고 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부산대에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흑백의 사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입니다. 원본. 네. 근데 지금 조 후보자도 뭐라 그러냐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하. 근데 그러면 이거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후보자나 딸이나 부인을 압수수색을 했어야 이걸 가져갔을 건데 네. 그럼 지금 원본의 행방은 어디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마도 원본은 표창장을 받은 본인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박주원 무소속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딱 하나 물어봅시다. 그 소위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휴대전화기에 지금 찍은 사진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어요? 저희 아이가 찍은 거를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밖으로 유출시킨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개하면은 후보자 따님의 모든 인적사항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 민심을 사실로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 사진, 표창장 사진을 인적사항을 가리고라도 우리 법사위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칼라 사진. 죄송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흑백 사진. 자,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이 자, 검찰이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다고 주장한 그 논거가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조금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검찰의 그 참고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그런가요?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한 건 이제 부산대에 제출된 사본 아닙니까? 네. 사본을 물론 뭐 칼라 프린터로 사본을 떠서 부산의전원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흑백으로 제출하기가 그 일반적인 상황이고 또 검찰은 압수수색한 표창장 사본의 경우에는 지금 흑백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에게는 지금 칼라 프린트된 이 사본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그 표창장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박 의원에게 전달을 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박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는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의원이 이 검찰에 출두해서 참고인으로서 이제 진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진실 공방은 원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일 청문회는 굉장히 반전과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전격적으로 결정됐는데 그 사실을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알게 된 조국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결정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제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의원. 네. 윤석열 검찰의 깊은 속내 뭡니까? 그러니까 좀 그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지금 9월 6일이 딱 그 공소시효 7년이 그 만료되는 날 아닙니까? 2012년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날 안에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중대한 사건을 네. 알면서도 기소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시효를 넘어가면은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그게 검찰의 그 주장이고 나름대로는 그 이전에 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거나 기소할 수도 있었지만 청문회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영향을 덜 미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본격적인 이제 조사를 하겠는데 소환을 하긴 하겠지만 이제 단순히 검찰이 소환하는 거는 지금 이 문제 표창장 문제는 약간 거기서는 그 지역적인 문제로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도가 떨어지고 정경심 교수가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의혹들, 예를 들어서 펀드 문제라든지, 운동학원 문제라든지, 입시 장학금 관련해서 항상 그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굉장히 그 폭넓고 깊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것이 아마 그 조국 후보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김상평. 네. 검찰의 속내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뭐 여권에서는 이게 갑자기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뭐지? 검찰이 이거 영향을 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검찰의 해명을 들어보면 해명은 충분히 또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거든요. 검찰이 해명한 건. 하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했다. 자기네는. 두 번째는 공소시효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 마지막 날이다라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는 피의자를 소환해서 방어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피의자를 소환하면 오히려 청문회에서 그게 더 안 좋게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고민할 만한 지점에서 고민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군요.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당사자는 뭐 굳이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제 본인이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했는데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임명되고 싶다. 그 사법개혁을 위해서 임명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연히 고민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고민을 할 것입니다. 예, 지금 후보자께서 발언을 그렇게 제가 바꾸시면 가벼이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내 소명을 다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변호사? 근데 뭐 사실은 어차피 지금 뭐 이 상황이 조국 후보자가 본인이 그만두고 싶다, 저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군요. 이게 네. 지금 뭐냐면 본인 개인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여당, 청와대까지 다 참전한 굉장히 큰 판이 벌어진 겁니다. 큰 싸움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청와대와 어떤 문 대통령 의중을 확인하지 않고 제가 저 부인이 기소됐으니까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청와대의 고민인 거고, 그럼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셨기 때문에 원래는 예측대로라고 예상대로라면 9일날 임명하고 10일날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려는 어떤 의사가 있다라는 게 지난주에 동양대 표창장 터지기 전까지 버전 아니었습니까? 근데 표창장 사건이 터지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까지 기소가 됐어요. 기소됐죠. 기소죠. 이 상황에 과연 청와대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예상하기가 쉽진 않은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임명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임명 철회를 하면 그냥 조국 후보자를 끊어내면 되거든요. 청와대가 검증을 실패해서 그냥 장관 후보자 하나가 낙마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 임명이 된다. 그 이후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더 몇 가지 혐의가 더 추가된다. 그 칼이 임명된 법무부 장관인 조국 후보자에게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판에는 대통령까지 같이 올라타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 정치적인 부담을 청와대가 과연 지는 것이 맞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잘라내는 게 향후 대통령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손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제 저의 입장이 있으니까 방송에서도 밝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이슈가 굉장히 자기의 의지를 계속 거기 담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확증 편향도 조금 생기고 뭐 애정도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상실감이 엄청나게 커요. 네. 어느 한쪽이든. 네. 그러면 이게 지지자들이 양쪽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막 싸운 건데 그냥 손절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지지자들이 그 상실감을 그냥 털어버리고 그래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 괜찮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참전하기 전에 끊어줬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미 자기의 애정과 의지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이건 대통령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의 지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까지 상황으로 보면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경심 교수의 네. 입장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 조 후보자 또는 조 후보자 측과 이 청와대 간에는 상당한 교감이 있기 때문에 임명 수순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그렇군요. 다만 이제 국민 여론을 좀 살피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합리할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 날요. 여당은 야당과 싸우는 동시에 검찰과도 굉장히 심각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편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더 칼날을 겨누는 그런 모습에 실망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저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깊은 회의가 듭니다. 그렇지. 언론에 압수수색하는 장소가 미리 얘기가 되고 나오고 최근에 그랬죠. 무슨 뭐 증거인멸이 될 우려가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이런 게 아침 신문 나와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정말 이례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라고 그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정이라는 칼날을 들고 행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면 검찰이 위축되고 수사를 안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위축돼서 수사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검찰은 지금 검찰을 잘 알고 정권의 운용 방식을 잘 아는 그 분들의 예측은 적어도 조국 후보자를 구속하거나 적어도 기소하는 데까지는 아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게 네.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지금 여당으로서는 검찰이 저렇게 나오면 반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믿었던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나오면은 여당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데 네. 조금 중간중간에 보면 도가 지나친 용어나 이런 인식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이제 여당으로서 조국 후보자나 청와대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또 의원의 의정 활동 하나하나를 당 지도부로부터 또 유권자들로부터 특히 지지자들로부터 평가받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나가는 측면도 있고 야당이나 일부에서는 의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난 펀드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와이파이 사업 관련해서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여당 인사들이 조금 사업에 개입됐다는 식의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이 그 부분을 깊게 수사를 해 들어가면은 여권 인사들이 또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강력히 반발한다는 지금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당 의원들이 저런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다.
내부에서는 많은 그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어도 제가 듣기에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이 그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권에서는 검찰이 내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식의 어떤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의 운명을 서초동으로 옮겨가게 한 것은 결국 정치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겠는데요. 두 번째 소식 역시 조국 후보자에 관한 얘기입니다.